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 영상을 찍다가 다 찍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가족 한 병을 선택한 그런 보호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가족 한 병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벽을 선택하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가족 간병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어떤 병원에 갔는데 잠깐 아버지나 어머니를 봤을 때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거나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그런 태도나 간병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족 간병을 선택했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다른 보호자나 가족들의 지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지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나 아빠나 또는 형제나 자매가 같이 이렇게 어떤 한 가족을 같이 돌본다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되게 돼요. 근데 지지가 없을 때는 너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지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 한 명을 간병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우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족 불화가 분명히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의 지지가 있다면 너무 좋지만 또 지지가 없다면 바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죠. 자, 그런데 환자를 가족 간병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또 다른 가족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엄마랑 실제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저는 아빠랑 집에서 이제 이렇게 간병을 하자, 엄마 하자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처음에는 사실 좀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냥 병원에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도 했었고 엄마가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빠의 간병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계속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빠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도 좀 바뀌었고 저희 엄마도 사실은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엄마가 다 간병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자, 보호자의 삶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호자가 물론 환자분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거에 시간을 다 할애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보호자분들의 삶을 놓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간병이 끝나고 나서 돌봄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남은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보호자들도 여러 명이면 우선순위가 다를 거고 삶의 중요도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가족이 우선이었기도 하고 저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우선적이었고 그리고 저의 가치관은 아빠와 우리 가족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3명이 최대한 경제적으로도 조금 편안하면서 서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제일 중요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족 간병을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동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안 하면 나는 못 버티는 성격이고 무조건 내가 해야 되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내 언니는 내 동생은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간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눈꽃만큼 도와주면서 그것도 고맙다 하고 생색내면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그렇게 조금 타일르고 구슬려서라도 이런 어떤 경제적 지원이랑 이런 시간적 지원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받을 때는 짜증나죠.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구슬리세요. 구슬리고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난 참 좋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적 지원도 받고 내가 잠깐 필요할 때 잠깐만 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보다 못하다가도 남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지지가 없다면 그 가족을 이용을 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구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꼴도 보기 싫어서 진짜 아예 만나지 않고 완전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나중에 이후에는 내가 더 손해인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구슬리고 내가 이 가족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의 지지가 없는 사람들을 조금 넓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외동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사실 친지들이나 가족들, 사촌들 모두 다 포함해서 도움을 사실 주지도 않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섭섭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도움을 주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고, 기대를 하게 되면 되게 서운한 감정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지지, 내가 가족 간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하면 다른 가족의 지지가 없더라도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병을 하고 돌봄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돌봄과 가족 간병이 끝났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나만의 그런 성장이나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해야 돼요. 간병 돌봄하면서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잠깐 짬을 내서 다른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사이버대나 이런 것도 있고 교육이나 하는 뭔가 배우는 과정은 요즘은 시간과 장소를 제약하지 않아도 다 배울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봄이 끝났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도적인 거, 지원적인 거, 이런 나라에서 받는 거 다 받으세요. 모르면 찾으셔야 돼요. 정보를 찾고 서치하셔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받고 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제도적인 거, 기구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 보조도구 이런 거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것들까지 나중에 좀 좋아졌을 때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다른 사회활동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반을 다져 두셔야 되고, 너무너무 환자 한 명만 보지 마세요. 환자분만 보호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살려서 재활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신경계 손상 환자고 뇌졸중 환자는 회복을 하지만 이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좀 두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환자도 좋아지고 나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사실 경제적인 게 제일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환자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병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한테 제가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말은, 선택을 했으면 다른 사람의 지지나 이런 거를 바라지 말고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하고 그 마음을 좀 다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열린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병을 하시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빛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나는 순간을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 아버지를 돌봤던 그 순간을 되게 진짜 큰 제 인생의 정말 큰 재산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재산이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는데 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